여러분, 28년 동안 며느리한테 남의 똥기저귀나 갈든 천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시어머니가 정작 본인이 쓰러져서 똥기저귀를 차게 됐을 때 그 기저귀를 갈아준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바로 저였습니다. 그 천한 것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한마디를 하는 순간 28년 동안 저를 깔보던 시댁 식구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에 요양보호사로 시작해서 올해로 57이 된 한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가슴 한구석에 켜켜이 쌓아두고 살았던 한가, 그 한이 단 며칠 만에 거짓말처럼 풀려버린 이야기랍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답답하셨던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의 묻혀있던 사연을 세상에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원하게 풀어놔 볼게요. 저는 충청도 어느 작은 읍내에서 이남 이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시절 딸 많은 집 셋째 딸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요. 위로 언니, 아래로 막내 남동생, 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아이였답니다. 아버지는 제가 14살 되던 해에 강경하로 자리에 누우셨어요. 꼬박 4년을 앓으셨지요. 그 4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언니는 일찍 시집갔고 오빠는 객지에 나가 있었고 막내는 너무 어렸거든요. 여러분,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 안 생기게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리고 그 무거운 어른을 혼자 일으켜 앉히는 게 어떤 건지 짐작이 가세요? 그렇게 4년을 하고 나니까 저는 사람 병수발 하는 일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누군가 아픈 사람 곁을 지키는 일이 제 손에 딱 맞는 옷처럼 느껴졌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고등학교를 겨우 마친 뒤 도시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우연히 큰 병원 간병인 자리를 얻게 됐지요. 첫 월급이 41만 원이었어요. 그 돈에서 30만 원을 고향 어머니께 붙이고 1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간병이란 게 보기엔 그저 옆에 앉아있는 일 같지만요. 사람 한 명 살리고 죽이는 일이더라고요. 약 시간 한 번 놓치면 큰일 나고 가래 한 번 못 빼주면 폐렴으로 가고 밤새 2시간마다 안 돌려드리면 등이 다 헐어버려요. 저는 그 일을 누구보다 정성껏 했습니다. 제가 돌보던 환자분들이 윤 선생 손이 약손이라고들 하셨거든요. 그렇게 소독약 냄새를 손에 묻히고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돌보던 환자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환자분이 제 남편의 작은 아버지셨거든요. 병문안을 자주 오던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편 강현수 씨예요. 말수가 적고 손이 크고 따뜻한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작은아버지 병수발하는 걸 몇 달을 지켜보더니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정혜 씨 손은 참 귀한 손이네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손이에요. 여러분, 평생 천한 일 한다고 은근히 무시당하던 제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제 손이 귀하다는 말을요.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녹아버렸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몰랐지요. 그 행복 뒤에 28년짜리 시집살이의 그늘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시댁은 그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 강 어르신은 평생 교편을 잡으셨던 교장 선생님 출신이셨고, 시어머니 봉여사는 그 사모님으로 평생 떠받들어지며 사신 분이었답니다. 큰아들네, 그러니까 제 손이 동서되는 사람은 약사였고, 시누이는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집안에서 간병인 출신 며느리는 한참 아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신 그날부터 한결 같으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 직업을 들으시더니 들고 계시던 찻잔을 달그락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간병인? 아이고, 그럼 남의 병수발 들던 사람이네. 현수야, 너 정신 차려라. 우리 집안에 그런 손에 똥 묻히던 사람을 들인다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람 연전에 대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현수 씨가 좋았고, 무엇보다 저는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큰동서가 약국 가운 입은 사진을 거실에 떡하니 걸어놓은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손님들 올 때마다 큰동서를 가리키며 이르셨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약사예요. 손이 야무지지. 그리고 저쪽 작은 애는 뭐 병원에서 일했다나 봐요. 호호. 병원에서 일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말투에 담긴 뜻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입으로는 병원이라고 하면서 눈으로는 남의 똥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랑 큰동서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쟤는 명절에 갈비찜을 할 줄 아나 몰라. 평생 한자 미음이나 썼을 텐데. 말도 마라. 며칠 전엔 내 친구 모임에 데려갔더니 친구가 둘째 며느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묻는데 내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차마 간병인이라고는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붙이던 동그랑땡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세뱃돈 줄 때도 큰동선네 아이들한테는 빳빳한 신건으로 챙겨주시면서 제 아들 지훈이한테는 늘 꼬깃한 10,000원 한 장이 전부였어요. 같은 손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댁 식구들 모르게 해온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도 그 일을 놓지 않았거든요. 간병인으로 시작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밤마다 책을 보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작은 방문 요양 사무실 하나를 차렸습니다. 직원 2명으로요. 새벽마다 제가 어디론가 바삐 나가고 밤늦게까지 전화를 붙들고 있어도 시댁에서는 그냥 제가 아직도 남의 병수발 하러 다니나 보다 하고 혀를 차기만 했지요. 저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들 그분들 귀에 들어갈 리가 없었으니까요. 작년 가을 시아버지 팔순잔치가 있었어요. 큰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요.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거들고 어른들 모시고 손님 접대를 도맡았습니다. 큰동서는 약국이 바쁘다며 잔치 시작 직전에야 나타났고요. 손님들이 한창 들어차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며느리들을 소개하시는데 큰동서는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내시면서 우리 큰며느리 약사예요 하시더니 제 차례가 되자 손사래를 치며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됐어 그냥. 남의 똥기저귀나 갈던 애예요. 우리 집안 망신이라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워. 정혜, 너는 저기 가서 접시나 좀 치워라. 연애자 한복판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가까이 있던 손님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 아들 지훈이가 주먹을 깍지는 게 보였고 남편 현수 씨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28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쑥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 똥기저귀 가는 손이 언젠가 누구 손을 잡아드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별 가짜는 소리를 다 하네. 그러고는 등을 헥 돌리셨지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접시를 치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큰동서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아니, 정혜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뇌졸 중이래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어요. 한쪽 몸을 못 쓰시고 말씀도 으누해지셨더라고요. 의식은 있는데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는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급실 풍경이 참 기가 막혔어요. 큰동서는 약국문을 닫을 수가 없다. 애들 학원 픽업이 있다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시누이는 나는 간병이라며 영 자신이 없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잘난 자식들이 막상 어머니가 똥기저귀를 차게 되니까 하나둘 뒤로 빠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앞으로 최소 석 달은 24시간 전문 간병이 필요하고 재활이 관건이라 좋은 요양병원을 빨리 알아봐야 한다고요. 큰동서가 핸드폰을 붙들고 발을 굴렀어요.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요양병원이 어딨더라? 거기는 대기만 몇 달이라던데.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제가 모십니다. 큰동서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혜씨가 무슨 수로 집에서 모신다고? 저는 대답 대신 제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실장님, 본원 특실 하나 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활팀 박 선생님이랑 김 선생님, 내일 아침 해진 때 모셔주시고요. 제 시어머님이세요. 큰동서 얼굴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본원? 재활팀? 정혜씨, 그게 무슨... 바로 그때 응급실로 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크다는 바로 그 요양병원의 협력병원 신경과 과장님이셨지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환한 얼굴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어? 윤정혜 대표님, 대표님이 여긴 어쩐 일로? 아, 환자분이 대표님 시어머님이세요? 아이고, 그럼 걱정 마세요. 대표님 요양원이 우리 지역 1등인 거 다 아는데요. 직접 모신다니 이보다 든든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회장 때처럼 또 한 번 그 자리가 지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동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누이는 눈만 껌뻑거렸고요.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8년 동안 입 다물고 있던 그 일이요. 직원 2명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방문 요양 사무실이요. 그게 28년이 흐르는 동안 요양원 3곳에 방문 요양센터 5곳, 직원 150명을 둔 이 지역 최대 요양법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남의 똥기저귀나 갈등 천한 것, 그 천한 일이 알고 보니 이 동네에서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1등 요양원의 주인이 한 일이었던 거예요. 큰동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왜? 왜 말했어요? 안 했어요, 형님? 저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믿어주셨을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제 요양원 특실로 모셨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평생 사람 병수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2시간마다 손수 몸을 돌려드리고 욕창 한 번 안 생기게 해드리고 그 어눌해진 입에 미염을 떠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우리 재활팀이랑 같이 시어머니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드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으셨어요. 5달이 지나자 보행기를 잡고 한 걸음을 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 정혜야. 2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못된 CM이었다. 그 천한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손이 결국 이 늙은이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있구나. 내 친자식들도 다 도망간 자리를 내가 지켜주는구나.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저는 이 일이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 곁을 지키시는 게 제 일인걸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직업으로 사람을 깔보셨던 데는 사정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 친정이 가난해서 남의 집 일을 다니셨었대요. 그게 평생 한이 되어서 자식들만큼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당신의 그 상처를 저한테 그대로 쏟아내셨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미운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시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친구분들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요양원 대표예요. 그리고 이 늙은이 목숨을 살린 우리 집 보물이지. 큰동서도 이제는 명절마다 제 손을 먼저 잡아요. 작년 긴장 때는 우리 셋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큰동서랑 저랑 셋이서 나란히 앉아 배추를 절였답니다. 김장김치에 수육함 좀 올려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정의 손맛이 최고다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28년 묵은 한이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있지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손에 묻은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에 천한 일이란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천하게 보는 좁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일을 정성껏 해나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을 깔보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답니다. 제 거친 이 손처럼요. 부디 여러분 곁에 계신 가족들 오늘 한번 더 따뜻하게 안아드리시고요. 혹시 멀리 계신 부모님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세상에 묻혀있는 또 다른 사연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거친 두 손으로 28년을 견뎌낸 둘째 며느리 윤정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